옥수님이 다시 해명글을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글을 보고 납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게 되었죠. 자,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왜 이렇게 출연진은 계속 욕을 먹고 사람들은 분노하지만 막상 제작진은 침묵하고 나는 솔로는 계속해서 다음 기수로 넘어가며 지금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태는 옥순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욕하면서 보게 만드는 연애 프로그램의 순환 구조인 걸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옥순의 해명글을 통해서 비호감까지 에너지를 바꾸는 나는 솔로와 문화산업의 구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기의 여파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옥수님께서 스레드에 올라온 본인에 대한 글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시는 글을 남기셨는데요. 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또 말이 나오고 있죠. 자, 먼저 옥수님은 그렇다면 이 스레드에서 누군가가 쓰신 요 글을 왜 이제 본인의 인스타에 올리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글이 어떻게 보면 내용이 되게 세요. 왜냐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란한 몰려 챙김받는 딸로 보이고 싶다. 요거는 이제 아무리 옥수님이 현재 논란이 많다 하더라도 조금 말이 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적 진단인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이렇게 지금 이 내 남자는 이런 상황을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 이제 역으로 지금과 같이 옥수님처럼 왜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냐라고 반박당하기가 제일 쉬운 부분이긴 해요. 정말 결핍인 걸 이제 확신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옥수님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옥수님에게 있어서는 인용하기가 좋은 글이라는 거죠. 옥수님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당신들도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받아치기가 딱 좋은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신 분도 옥순이 이제 방송 중에 행각이 돼서 여러모로 불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옥순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심리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심리적인 단정은 이와 같이 그 상대방의 의도를 단정한다는 점에서 반박당할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옥수님은 요 글을 딱 대면서 앞으로 내가 하는 이 반박문에 대해서 또다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이와 같이 함부로 나에 대해서 심리를 진단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걸로 봐드리겠다 라고 이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고 그러면 옥수님도 지금 이 반박이 정말로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볼 수가 있는지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글을 첨부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올린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되므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왜 하필이면 수많은 인신공격의 글도 있고 온갖 글들이 다 있는데 커뮤니티에 지금 옥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 진짜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굳이 이거를 이제 인용했는가에 대한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옥수님 잘못했죠. 확실히 조금 누가 봐도 과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왜 옥수님 혼자서 죄를 다 이 모든 논란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걸까요? 그러니까 옥수님이 잘못을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송출하고 방송을 내보내고 자막을 달고 이제 높은 시청률과 사람들은 또 있잖아요. 그들 또한 함께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출을 했다는 것 또한 우리 또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시청자분들께 오해를 살 여지에 대해서 의도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또 다른 주체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침묵을 하냐는 거죠. 제가 두 번째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아무리 옥수님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었냐는 거죠. 즉 만에 하나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는 솔로라든가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 근데 나의 어떤 행동을 위해서 내가 욕을 먹긴 먹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 맞아. 일차적으로 내가 잘못하긴 했어.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욕을 먹을 수 있거나 누군가가 심각하게 다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나한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 나도 행동을 좀 다르게 하거나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은 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만에 하나 내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해치거나 이제 다치게 하거나 그러면 누군가가 슬쩍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본인들은 그걸 카메라에 탁 찍어갖고 올려갖고 화제를 일으켰지만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나도 안 하지 않았을까? 정말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도 그래 옥수님 좀 과한데요 라고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얘기를 해줬다면 아니면 제작진이 봤을 때 우리도 리얼티긴 한데 지금 요 모습이 좀 과하다. 여기서 더 나가게 된다면 누군가가 다칠 수 있다.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6화 때 이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옥수님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찍어갖고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순자를 이중으로 매기는 걸로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제작진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사후적으로 문제를 마무리 짓고 옥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이 프로그램과 시청자 앞에서 이렇게 사태가 복잡해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주체가 또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끝끝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의아해하다는 겁니다. 그냥 순자님하고 영숙님이 그냥 1대1로 부딪혀가지고 갈등이 일으키고 그건 어쩔 수 없어. 순자님이 약간 조금 이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렇게까지 과외를 될 때까지 내버려둔 그 제작진의 책임도 있지만 지금만큼 책임이 세진 않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다수가 이 한 명을 보는 이 광경을 끝끝내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그걸 옥순 한 명이 다 책임지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옥순이 잘못하고 안 한 걸 별개로 이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 될 주체가 제가 봤을 때는 한 명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옥순님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면제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옥순은 옥순이고 제작진은 제작진대로 남대로 나와서 이렇게까지 사태가 과열된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느끼고 있는 두 번째 생각이에요. 세 번째로 든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이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PD나 이런 사람한테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연을 하겠죠. 하지만 조금씩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뭔가 묘하게 이상한 느낌들 많이 풍기기 시작해요. 프로그램 출연이 끝나고 인플루언서 데뷔를 한다거나 뭐 공고를 한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정말 나름대로 짝을 찾으러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짝을 찾는 것에 대해서 뭔가 집중하는 느낌을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유명이 돼서 빠져버린다거나 다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산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이제 짝을 찾아 나온 게 맞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 다른 것들을 노리고 나온 건 아닌가? 물론 경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결과적으로 그런 외형들이 계속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 제작진들이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기대되는 거는 그런 출연진들이 나오지 않게끔 계약서를 더 탄탄하게 적는 걸 겁니다. 1개월 동안 출연하고 방송되고 1개월 동안 인플루언서 금지라고 했는데 1개월 지나니까 다들 갑자기 해. 안 되겠어. 2개월 금지 하니까 또 해. 물론 영원히 늘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시간이 지난다면 오케이긴 한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결국 이거는 진짜 유명인들을 데뷔하기 위한 무대로서 지금 쓰이고 있는 건 아닌가. 남대로 이 방송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성을 갖고 나왔다고 믿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발등에 이제 도끼가 찍히는 거죠. 까지가 이때까지 저의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멀리서 저는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뭐냐면요. 정말로 제작진은 어쨌든 표면상이나 의도로는 우리는 인플루언서 데뷔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짝을 찾으러 나오고 진정성 있게 나온 사람들을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들이 진정성 있게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출연하려면 저는 얼마든지 출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함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전 노골적으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제작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말로 이 출연진들이 앞으로 그리고 이전에 했던 모든 출연진들이 공고라든가 인플루언서들랑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안 하고 되든 안 되는 짝을 찾으면 찬 대로 살고 아니면 아닌 대로 다시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간다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시장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근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모 출연자의 중간에 방송 중에 데뷔라든가 그것도 전부 다 뭡니까? 그 출연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에이전시나 이런 데서 계약하자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계약을 전부 다 안 하게 되면 시장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또한 같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 이는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그 출연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을 김모모, 이모모로 보지 않고 나는 솔로 몇 개에 출연했던 누구, 몇 개에 출연했던 누구로 기억하게 되고 좋든 싫든 간에 나는 솔로라고 하는 그 명칭이 이 문화산업계나 연예계에서 계속해서 순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려나요? 저는 제작진이 일부러 그렇게 방조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출연진의 중간에 새어나오고 그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뭐 논란을 일으키든 뭐 무슨 일 뭘 하든 기사에 나게 되고 다시 나는 솔로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 다시 네 제작진이라든가 이 프로그램의 그 인지도가 환수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출연진이 나오고 이 사이클이 결과적으로 순환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을 제작진이 의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외피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바예요. 그러한 거대한 사이클 내에서 보게 된다면 옥순이라든가 기존에 해왔던 그 출연진들의 독특한 행동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문화산업의 구조애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조 내에서는 옥순과 같은 특이한 사람들이 안 나오게 된다면 역설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수명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네 번째로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비호감상이라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 제가 옥수님이 나름대로 사과하고 노력하려고 하지만 이 사과문을 제가 딱 보는 순간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라이브 방송 때 사과도 되게 애매하게 사과하셔가지고 이게 사과문인지 뭔지 중간에 이렇게 웃는다거나 이게 따봉따봉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트 한다거나 핸드폰 보거나 이게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해놨는데 이 사과문을 딱 보면서 생각이 든 거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세 번째에서 설명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 출연진들이 선하든 좋은 모습을 보이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든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나는 솔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의 이 옥순의 행동 또한 그 시선에서 본다면 의도는 알 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순환의 하나의 획을 하나의 흐름을 더 추구하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옥수님이 지금 같은 이걸 안 올렸다고 오늘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화제가 줄어들게 되고 다들 내일 이제 돌싱에는 모쏠이라든가 하트 시그널 하지 하면서 다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내일이면 한다 하면서 이제 나는 솔로는 이제 기억에서 싹 잊어먹겠죠. 근데 오늘 이 글이 딱 올라오면서 다시 사람들이 좋게 보려고 하다가 열이 이제 확 오르면서
야,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는 거야 라면서 이제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노의 에너지가 다시 다른 연애 프로그램들의 시선을 다시 여기로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실제로 옥수님이 그거를 의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됨으로써 다른 이제 연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옥순의 이 행동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옥수님이 진짜 그런 의도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걸 거듭해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간에 이 시장의 사이클을 순환시키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을 하면서 보든 칭찬하면서 보든 간에 시청자들이 보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선의 다발의 묶음이 선과 악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선이 얼마큼 주목을 받게 하고 결과적으로 뭐 돈일 수도 있고요. 관심일 수도 있고 그것을 불러 모으게 한다면 이 문화산업계 업계에서는 그것만으로도 땡큐인 상황이지 않을까요? 이는 연예계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호감해야 되지,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되지 않나 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몇몇의 누군가는 오히려 좋지 않은 자기의 이미지를 역으로 관심을 끌게 하고 주목받게 하는 방법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흐름 모두 연예계나 문화산업에서는 다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욕을 하면서도 보게 되는 거죠. 옛날 막장 드라마다 아침 드라마 하지만 막상 또 그 작가가 또 하게 되면 또 다시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비호감인 사람들이든 호감인 사람들이든 대중에게 노출이 되면 될수록 결국 나는 솔로 파는 이 세계관은 점점점 커진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러한 저의 일련의 가정들이 맞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제작진들은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더 유리한 대한 대답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선 넘지 말자, 조금은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은 선 넘지 말자, 윤리적으로 좀 즐기자라는 태도로 그것을 멈추게 할 것인지 그것 또한 저는 시청자들의 주권하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옥수님이 이 글을 올린 것이 이제 비호감 인플루언서로서 데뷔를 하기 위한 준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라이브 방송 때 그렇게 사과를 했지만 며칠이 되지 않아서 태도가 이렇게까지 뭔가 역으로 이제 나한테 그러지 마라, 피해 주지 마라 라고 하는 그 태도가 상당히 좀 상반되어 있다는 느낌은 저는 좀 지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제 추측이 맞다면 옥수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비호감을 모토로 하고 있는 그 연예인들은 오히려 더 사과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내가 사과를 하게 된 순간 비호감에서 중립으로 이제 바뀔 텐데 더 시청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그들을 선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그 캐릭터성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데서 악역이 꼭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옥수님의 이 사과문을 보면서 옥수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비호감인 이 유명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우리와 같은 시청자가 아니라 그들을 뽑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프로그램에 섭외하고 있는 이 문화산업계에 이 컨택하는 사람들, 제작진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닌가.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잘할 수 있다. 그것이 옥수님이 의도한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정말 그 해석이 사실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올렸던 그 글과 지금의 이 사과문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논란이라고 생각한다면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글을 안 올리면 되는 건데 글을 올린 후에 누군가가 비판했을 때 그 비판을 받아치면서 이제 역으로 당신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못합니까? 라는 이 사이클이 뭔가 어떤 그런 의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비호감적인 부분들을 더 증폭시킨 건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은 유명인일수록 출연진일수록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며 더 어떤 호감적인 방향으로 스스로를 강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산업계의 전체적인 그 냉정한 흐름을 봤을 때 꼭 그런가? 라고 저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유기도 한데요. 만약에 옥수님이 사과를 한다 해봅시다. 그럼 사과를 했을 경우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확신할 수 없지만 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이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모임에 옥순과 영숙, 정희 등 관련인들이 전부 다 지금 껴있잖아요. 근데 옥순이 사과를 하게 된 순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명이 사과하고 빠지게 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나눠 갖는다고요. 옥순이 사과를 해버리는 순간 정식으로 정말 제대로 사과를 하는 순간 그럼 영숙 넌 뭐 했어? 너는 뭐 했어? 너희들은 왜 지켜보고 있었니? 라고 시청자들이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특정한 누군가에게 집중이 되면 더 커지게 되는 것처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죄를 사과의 무게를 더 크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즉 이 모임의 중심인자 동시에 이 모임을 지탱하게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옥순이 아닌가. 실제로도 옥순이 정중앙에 이제 사진 안에 있기도 하고요. 그것이 옥순이 직접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희처럼 이렇게 사과를 할 수 없는 이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옥순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모임이 지탱이 된다면 옥순은 이 모두를 욕을 먹게 함과 동시에 그 욕을 혼자서 감당하는 즉 지탱하는
허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동시에 모 출연진이 얘기했던 우리 기수 불행이 좋았는데 처음에는 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된다면 옥순이 사과를 해버리는 순간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우리끼리 잘 지냅시다 라고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과를 하지 않아야지만 옥순이 이제 여기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사과를 하게 되는 순간 이제 튕겨져 나가게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중고속인 상태가 지금 옥순의 상황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런 의도로 우리 기수고 분위기 좋아한대라는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이 모임의 어떤 성격이나 구조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매해지는 거지, 그쵸? 자, 23기 옥순 1차 이제 글로리즈 사태 때 일어난 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대중들은 열심히 비난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내 잘못만은 아니다 라는 말로 전부 다 지금 빠져나가는 형태가 아닐까. 그것이 제가 옥순이 끝끝내 지금처럼 뭔가 본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뭔가 흐려지는 듯한 정의와는 다르게 말하지 않는 이유지 않을까 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옥순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희망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31기 모임이 그래도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다 라는 느낌으로 말이죠. 자, 이상 그렇게 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실 법한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이제 출연진들이 유명세를 얻고 논란이 다시 이제 나는 솔로의 이름으로 환수가 되는 이 순환고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제작진이 의도해서 지금 이런 구도를 만든 겁니까? 고의적으로 지금 방조한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제작진이 일부러 그렇게까지 만들진 않았겠죠. 하지만 의도와는 별개로 논란과 유명세가 나오게 되면 다시 프로그램의 인지도로 환수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동시에 이는 옥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 보고 있습니다. 옥순을 이제 비호감 캐릭터로 다 같이 소비합시다 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하면서 소비하는 그 순간에도 그 비호감적인 에너지가 시장의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분들도 저도 그렇고 내 분노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31기 모임에 대해서 이제 옥순이 제대로 사과하면 모임 전체가 책임을 나눠갔기 때문에 사과하지 못한다, 조금 너무 이제 음모론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물론 모임이 이런 실제로 합의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집단 안에서는요, 한 사람이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구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옥순이 사과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모임이 직접적으로 의도로 했다기보다 결과적으로 그런 구조가 형성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옥순의 사과가 개인의 반성만이 아니라 그 집단의 내부 위치, 더 나아가서 집단에 존속하게 하는 그 기반과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사실 옥수님을 다시 비난하자, 욕먹을 짓을 했다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너머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구조였는데요. 누군가가 논란을 만들게 되면 그 누군가는 다시 논란을 편집해서 내보내고, 누군가는 또 분노하면서 소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시선들은 프로그램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순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죠.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중심에 세워두고 침묵하는 사람들, 그 침묵을 유지하는 집단, 그리고 그 갈등을 계속해서 소비하는 주변 사람들이 함께 그 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그렇게 저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그 비난이 굴러가고는 구조까지 함께 보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옥수님의 해명글이 한 사람의 SNS 대응을 넘어서 연애 프로그램이 비호감과 분노까지 어떻게 에너지를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